간단한 승차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 이게 출렁출렁거리는 이 물타는 느낌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분명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족들끼리 뭐 여행을 가. 근데 취향들이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르신분들 취향에 맞춰야 되는 날이야 오늘은. 그러면 에코프로로 다니시면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내리면 난 바로 스포트로 놓겠지. 참 신기해요. 요새는 진짜 이런 식으로 댐핑 감쇄를 물론 하는 방법은 뻔하지만, 그러니까 미국 차들이 MRC 쓰잖아요. 그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댐핑의 감쇄 자체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BMW의 에어 서스펜션 느낌도 그 댐핑의 값, 그 세 가지, 에코프로, 컴포트, 그리고 스포트의 값을 세 개 다 아주 세팅의 값을 맞춰졌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르게 잘 세팅을 한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을 하니까 세상에 연비가 12km에 12km. 에코프로로 다니면 기름을 확실히 적게 쓰는 게 느껴지고요. 제가 X5를 탈 때 진짜 에코프로로만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는 댐핑 감쇄력이 액티브하지 않았거든요. 에코프로에 놓나 스포트에 놓나 컴포트에 놓나 그 서스펜션의 값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전 항상 단단한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에코프로로 놔두고 다녔었는데 그래야 기름값이 덜 먹으니까. 근데 진짜 얘도 에코프로로 놓으니까 와 지금 12.4km 연비 진짜 좋다. 이 큰 덩치가 디젤을 이래서 좋아해요. 휘발유 잘 나가죠. 매끄러운 주행질감 좋죠. 다 좋죠. 하지만 좋은 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제가 돈이 많이 드는 거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덜 드는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X7 1억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차를 타도 기름값은 아끼는 쪽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코프로를 한번 이렇게 밟아볼게요. 슥 밟으면 그래도 잘 나가요. 진짜 아우 안 나가 막 답답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연료 분사량을 적당한 수준에서 딱 쏴서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었죠. 근데 진짜 웃긴다. 에코프로인데 지금 잠깐 으르르르 밟았잖아요. 순식간에 12.4km에서 10.9km까지 떨어졌어요. 연비 유동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야, 이렇게 출렁출렁 가니까 진짜 배 타고 가는 것 같다. 벤틀리 제가 탈 때 그 벤틀리의 그 림 자체가 되게 커가지고 약간 항해한다는 느낌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건 되게 웃기게도 X7이 되게 큰 차잖아요. 근데 스티어링 휠 자체가 되게 작습니다. 이 스포티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여러 밑에 차에서 갖고 온 그대로 모듈을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아마 얘를 썼던 것 같은데, 스티어링 휠의 림 자체가 되게 이 차량 급에 비해서 되게 작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달리니까 항속한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 림이 작다 보니까 배를 운전한다는 느낌은 아니네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 진짜 지금 배 타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저 이 구간만 지나면 바로 스포트에 놓을 겁니다. 이거 너무 출렁거린다. 이거 출렁.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서스펜션 세팅을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속도감이 안 느껴집니다. 지금 이게 되게 천천히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70km가 넘은 키로예요. 그러니까 속도감이 진짜 안 느껴져요. 너무 천천히 가는 느낌인데 딱 보니까 이미 규정 속도는 이미 예전에 오버한 느낌. 되게 편안하다. 에코프로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딱 꺾어 들어가서 터널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부터는 제가 스포트를 쓸 건데 이렇게 달리니까 연비 14km 찍었습니다. 이 크기에, 이 덩치에, 5m가 넘는 덩치에, 폭이 거의 2m에 가까운 이 덩치에 3톤까지는 아닐 거야. 한 2.4톤 정도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2.4톤? 제가 봤을 때 예상했을 때는 2.4톤, 2.3톤 정도 되는 무게일 것 같은데도 와, 정말 편하네요. 정말 편안하고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 상황에 연비가 지금 14.5km. 사진을 찍어야겠다. 이거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또 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진짜 연비 14.5km를 찍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아예 발컨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천천히. 얘 보시면 반 이하로 남았는데도 382km를 갈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만땅을 채웠을 때 에코프로로 달리면 800km를 가는 거예요, 이 등치가. 확실히 디젤에 대한 분명한 니즈가 있어요. 주행거리가 길고, 그리고 저처럼 기름값이 아까운 분들은 확실히 디젤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이 분명히 부각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스포트로 놔둘 거예요. 출렁출렁하게 편안하게 한번 와봤잖아요. 그러면 스포트로 놔뒀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이 차량이 어떤 운동 성능을 보여줄까? 이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큰 기대는 없어요. 왜냐면 워낙 길고 크고 높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항속을 위한, 장거리 여행만을 위한 차량이니까 별 기대는 없는데 스포트에 놔뒀습니다. 근데 스포트에 놔뒀더니 야, 진짜 댐핑 감쇄력 느낌 바로 달라져요. 되게 단단해지고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이 아까 에코프로랑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한번 밟아볼게요. 제가 지금 14.5km까지 기록을 세워놨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연비가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밟다가 한번 급하게 차선 이동을 해봤는데 롤은 확실히 엄청나죠. 지상고 자체가 높다 보니까 롤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팰리세이드보다는 훨씬 낫네요. 이거 좀 너무 웃기는 얘기죠? 맞아요. 팰리세이드와 X7과의 가격 차이가 얼만데 거의 3배 차이 나는데 그 차량보다 훨씬 좋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스포트에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 자체의 느낌은 여전히 가벼워요. 뭔가 더 단단해지고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고속 영역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BMW 차량들은 고속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스포츠 핸들로 바꿔주거든요. 단단하게 바꿔주는데 지금 이제 밟아서 가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고요. 브레이크도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이 깜빡이 소리가 진짜 경박하네요. 다른 차량들보다, 다른 BMW 차량들보다 더 도드라지게 듣기가 싫은데요? 그리고 스포트 모드로 바꾸니까 앞에 있는 HUD 자체가 이 RPM 게이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터보렉은 좀 있는 편입니다. 확실히 30D고 3000cc고 물론 65kg 토크를 보여주지만 그래도 어쨌든 300마력이 넘지 않는 좀 귀여운 마력이기 때문에 잠깐 실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느낌이 되게 고급져요. 약간 유광으로 되어 있는 실제 원목 느낌인데요. 호랑이 무늬처럼 느낌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매끈매끈한 느낌이고, 시트 자체가 밝은 톤이잖아요. 베이지 톤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이지 톤에 딱 잘 맞게 이 우드 트림도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곳이 다 가죽이에요. 위쪽도 알칸트라고요. 알칸트라인데 색깔 역시 약간 곤색, 약간 파란색 빛이 도는 딥 그레이 색깔이고요. 그리고 30D면 어떻게 보면 엔트리급이잖아요, X7에서. 근데 엔트리급인데도 불구하고 전면 대시보드가 전부 다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고급스러운 부분들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한번 급하게 들어가 볼게요. 잘 잡아줘요. 서스펜션 되게 잘 잡아주고요. 물론 롤은 엄청나게 허용을 하긴 합니다만, 한번 밟아볼게요. 네, 역시 이게 절대적인 마력이 있다 보니까 밟아도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는 그건 있어요. 막 엄청나게 막 펀치력 있게 뛰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렇게 코너링을 살짝 해보면 지금 적은 속도는 아닌데 괜찮습니다. 서스펜션이 굉장히 쫀쫀하게 댐핑이 잘 잡아주고 있고, 느낌 자체가 물론 당연히 전고가 낮고 스포츠 세단이나 스포츠 카들처럼 이렇게 아주 쫀쫀한 그 횡 이동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시야가 위에서 내려보고 있는 아주 넓은 시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왔다 갔다 스티어링 조작을 하는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확실히 이렇게 잠깐 쐈더니 아까 14.5km까지 올라갔었던 연비가 9km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 디젤도요, 세려 밟으면 답 없어요. 그 M50D 시리즈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로 놔두고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거의 16km, 18km까지도 되는데 연비가 스포트 플러스에 놓고 조지잖아요. 그러면은 4km, 5km까지 떨어집니다. 진짜. 물론 순간 연비긴 하지만요. 그 X6 M50D를 팔았을 때 평균 연비가 7km였으니까요.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디젤 역시 연비 운전을
운전을 열심히 하면 굉장히 연비를 아껴가면서 기름을 아껴가면서 탈 수 있는 한 가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스포트 모드로 놔뒀을 때는 조금 애매한 스포트 모드를 갖고 있는, 하지만 연비는 연료는 좀 많이 쓰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극단의 어떤 스포츠성 주행 혹은 컴포트적인 주행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하지는 않아요. 내나 거기서 거기다. 근데 에코프로보다는 확실히 스포트가 조금 더 단단하구나, 조금 더 빨리 달리고 기민하게 움직이는구나, 터보렉이 조금 줄어드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개인적으로 X7 M50D가 아닌 이상 이걸 갖다가 굳이 스포트 주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어차피 가족들을 위한, 가족들의 편안한 운송수단 컨셉으로 나온 차량이잖아요. 그리고 플래그십이고 고급스럽고 안락한 주행감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굳이 그 컨셉을 거스르면서 스포츠 주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컨셉에 맞춰서는 되게 잘 만들어진 차량 같고, 펠리세이드나 카니발 같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아빠인데 그래도 나는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혹은 고급감을 느끼고 싶어, 아니면 어떤 때는 조금의 스포츠 주행을 느껴보고 싶어 라고 하면 X7의 차량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X7이 그래도 어쨌든 BMW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고, 종합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 X7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X7 정도의 가족 차량 혹은 이런 큰 차량들을 구입을 할 거라면,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인 부분, 아이들이 고급감을 느끼면 좋겠지만 느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눈높이를 높여놓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펠리세이드를 사고 차라리 M5 같은 혹은 i8 같은 엄마 아빠만을 위한 차, 그리고 가족차는 조금 싼 차를 사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냥 종합적으로 드네요. 모르겠어요. 컴포트나 저는 스포트나 사실 X7급 정도 됐을 때 그다지 큰 편차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진짜로요. 이 차량 자체가 스포티한 차량이 아닌데다가 스포트로 놔뒀을 때 어떤 마력 향상, 토크 향상, 이런 출력에 대한 부분, 갈증을 이렇게 긁어줄 정도의 출력 자체가 안 돼요. 300마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X5 M50D를 시승을 했을 때 그때 같이 비교를 하면서 비교 분석을 해봐드리는 걸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급 차량 중에서도 약간의 가성비를 따져보겠다, 나는 스포트 주행 같은 거는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X7 M50D 말고 30D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큰 차를 갖고도 좀 휘잡아 돌리는 맛이 있거든요. 재미있단 말이에요. 저는 M50D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X7 M50D는 아직 타보진 못했지만 X5 M50D는 타봤잖아요. 근데 X5 M50D는 진짜 재밌게 잘 나가더라고요. 즐거울 정도로, 펀 드라이브 가능할 정도로 저는 되게 재밌게 잘 타고 한번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X5 M50D 새로 나온 거는 너무너무 아직도 조르고 있습니다. 사면 어떨까? 정말 디젤로서 편안하게 탈 수도 있지만 진짜 세려 밟으면은 연비는 좀 깎이긴 하겠지만 스포티한 주행이 진짜로 가능하거든요. 컴포트에서 이렇게 한번 밟아볼게요. 컴포트에서 밟아보면 순식간에 속도는 잘 올라가요. 물론 엄청난 펀치력을 갖고 막 쏴 붙이는 그런 스포츠성 주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싹 들어가면 뒤에는 흘러요. 뒤에는 흐르는데 불안정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한 80km 구간 정도, 90km 구간 정도에서 이 정도로 빠른 차선을 이동시키는 것에서는 차량 거동성이 확 흐트러지거나 그런 이상한 거동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도셔도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한번 빠져나가 보면서 코너링 속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포트로 바꾸고 이게 확실히 안전성이라기보다는 좀 편안함과 고급진 어떤 승차감 쪽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트 자체가 거의 소파잖아요, 소파. 이러다 보니까 사이드 볼스터가 없어서 옆구리를 잡아주질 않으니까 충분히 돌아나갈 서스펜션 세팅은 되는데 잡아주질 못하니까 되게 노네요, 몸이 시트에서. 조금 그거에 따른 불안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도 이걸로 스포츠 주행을 하는 거는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가 워낙 기니까 뒤가 늦게 따라온다는 느낌도 확실히 들고, 재미있는 일상주행을 하기에는 많이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말 가족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고 조금 고급지게 움직일 수 있는 고급 운송수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고 BMW의 네임 밸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실 거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으로 X7 30D 리뷰를 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이 정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스포츠성은 그다지 많지 않으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운송하는, 어떻게 보면 운송수단으로서의 큰 차량이 이렇게까지 고급질 필요는 있을까라는 저만의 그냥 생각입니다.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계속 그거였어요. 차라리 그냥 팰리세이드 그 정도로 내려오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왜냐하면 소신있게 얘기를 해야 이게 또 좀 진정성이 있지. 또 BMW 좋아한다고 해서 BMW를 그냥 무조건 물고 빨고 하면 별로 그게 신빙성이 없잖아요. 저는 이 차량 좋아요. 이 차량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차 살 거면 차라리 X5 M50D 사겠다, 저 같으면. 왜냐면 X5 M50D는 진짜 스포츠성과 적당한 가족 운행성을 다 겸비했단 말이에요. 연비도 잡았고. 어쨌든 이것으로 X7 30D 리뷰를 마쳐보았고, 다음에 제가 X7 M50D를 리뷰를 하고 나서는 또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X7도 이런 운동성을? 막 이러면서 제가 또 막 또 찬양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M50D를 제가 시승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